네, 미국에서 체포됐다가 석방된 우리 국민들이 오늘 오후에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합니다. 자, 해외에서 300명이 넘는 한국인이 구금됐던 초유의 사태는 일단락이 됐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과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미 상무장관이 우리나라의 무역협정 서명을 압박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관련한 내용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 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국민들이 뭐 수갑도 차고 족쇄도 차고 이렇게 거의 폭력적인 상황에서 구금된 이후에 드디어 오늘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구금부터 풀려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어쨌든 그나마 다행인데요. 처음에 그 체포되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도와주고 뺨 맞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정말 좀 분노가 치미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네.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미국인들의 습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법은 지켜져야 된다 뭐 이런 거고, 더군다나 지금 정권을 지금 잡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단속에 뭐 열을 올리고 있어가지고 국토보안부 거기서는 뭐 이 불법 이민자 색출하는 거를 실적을 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국내 사정도 이 얽혀 있고, 우리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바이든 대통령 때부터 그렇게 와가지고 제발 좀 투자해달라 그래서 그 투자한다 그러면 막 너무 좋아하고 그냥 고맙다 그러고 완전히 뭐 살려주는 것처럼 막 그러다가 정작 투자를 하는데 이 사정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제도가 이제 미비한 거죠. 미국의 국내법과 그 경제 사정. 그러니까 지금 상무부하고 국토보안부하고 입장이 전혀 다른 게 트럼프 대통령이란 특이한 대통령을 만나서 불법 이민 단속을 해야 되는 국토보안부는 거기서는 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색출해 가지고서는 실적 올렸다라고 해서 자랑스럽게 막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고, 상무부나 이 경제 쪽에서는 지금 미국의 경제가 많이 침체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투자를 유치해서 미국을 살려야 되는데, 또 제조업이 다 붕괴했거든요. 제조업은 지금 이 문제하고도 엮여 있지만 근로할 사람은 있어도 실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다 하나도 없어가지고 전문 기술자가 별로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첨단 공장을 세우려면 첨단 기술을 가진 우리 근로자가 가야 되는데 그 근로자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안 해놓고 투자만 유치한 거죠, 미국이. 그러니까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그 굉장히 울분이 막 치밀어 오르고 그랬는데, 이게 더군다나 이게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이고 수십 년 동안 한국을 거꾸로 우리를 많이 도와줬다라고 생각하는 나라인데 이제는 자기 살기 급급해서 저렇게까지 우리 근로자까지 저렇게 해야 되나 하는 게 너무 좀 안타깝고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느껴진 점이 한미 간의 인식 차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원해서 공장에 자본을 쏟고 근로자들을 보낸 건데 미국의 시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미국에는 지금 뭐 그 불법 이민자들이 심각해서 그 장관들 인선하고 그럴 때도 그 불법 이민자를 고용했다라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하나 드러나면은 바로 그냥 사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어떤 사회 경각심이 굉장히 고조돼 있고, 특히 트럼프의 지지자인 마가 여기 지지자들은 가장 이들이 관심을 가진 게 이민자 색출과 추방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상당히 지금 불합리하고 또 반불법적으로 저렇게 막 체포해가고 구금까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수의 미국인들은 지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테면 조지아의 노조가 있잖아요. 노조는 조직이기 때문에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노조는 대부분 민주당 쪽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 트럼프는 공화당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노조들도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근로 일자리를 차지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뭐 자기네들 실력은 생각 안 하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들로서는 자기 일자리를 합법이든 불법이든 와가지고 외국인들이 채운다. 이건 정부가 뭔가 잘못하는 거다. 근데 저렇게 대대적으로 색출했으니까 잘했다. 그래서 선뜻 우리를 지지해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유와 인권의 나라라고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이게 자랑해 왔는데
지금 사실 우리 근로자들이 인권이 많이 박탈당한 어떤 강제 조치에 의해서 상당히 무시당한 거거든요, 예, 인권이. 예. 그러면은 인권의 종주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가 사과라도 하든지 뭔가 잘못된 일이 있었다. 우리가 다 잘못한 건 아니지만 일부 부적절한 행동들이 있었다라는 것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예. 미국이란 나라가 청황대국이다 보니까 사과하는데 몹시 인색해요. 예. 그 과거에 그 흑인 미국인들 엄청 데려와 가지고 강제로 끌고 온 거잖아요. 그 흑인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데려오는데 절반은 죽었습니다. 네. 1,000명을 끌고 오면 500명은 배 안에서 죽는 거예요. 어떻게 가혹하게 데리고 오니. 근데 그런 일들이 있는 걸 미국인들이 다 알면서도 그거 사과한 게 오바마 때인가 거의 최초로 사과한 거예요. 예. 그런 일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도 우리가 보기에는 마땅히 미국이 사과 내지 유감 표명이라도 적어도 해줘야 될 텐데 부분 사과라도 예. 그런 걸 안 하는 게 참 너무 안타깝죠. 예. 미국이 너무 자기 주장만 하는 모습이. 예. 원래 예정대로면 어제 오후에 우리 국민들이 한국에 도착했어야 되는데 하루가 늦춰졌습니다. 그때 속보가 어제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보류가 됐다 이런 말이 있어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우리 그 기술진들의 실력이 좋으니까 한국인들 계속 있으면서 우리에게 교육 좀 해주면 좋지 않겠냐, 그걸 좀 확인해 봐라 해서 좀 지연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구금할 때, 체포할 때는 정말 비인간적으로 중범죄자 취급하면서 가둬놓고 다시 좀 남아서 기술을 알려달라 이런 등등의 그 입장 변화, 그 생각의 변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뭐라고 저희가 파악해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거는 자기 인기 예. 그리고 또 어떤 내년 중간선거에서의 승리. 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지지도가 유지돼야 되고 지지도가 유지되려면 미국 경제가 좋아야 되고 미국 주가 지수가 높아야 되고 또 불법 이민자들 색출해서 추방하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자기 지지도와 이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생각해서 국토안보부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했어도 그걸 야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시한 거니까. 그래서 그 백악관 부보좌가 뭐 밀러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예. 친구는 하루에 3,000명을 색출하라고 아주 할당을 쿼터를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걸 채워야 되니까 뭐 지나가던 사람이라도 잡아가야 되는 그런 그 쿼터를 채우기 위해서는 그런 실정인 거죠. 예. 그런데다 여기 가가지고 한 500명 가까운 사람들을 체포를 했으니까 대단한 일을 했다 막 이러는데 트럼프가 이걸 딱 야단을 쳐야 되는데 야단 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미국 경제를 살리려면 투자가 유치돼야 되고 공장도 세워야 되고 가만히 보니까 미국인들은 자기네들이 반도체나 배터리 공장을 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나 능력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외자를 유치하고 기술자들 데려와야 되는데 정작 비자는 주질 않고 저렇게 체포를 해놨으니까 트럼프가 자랑해 주판도 굴리는 거잖아요. 이거 다 한국으로 다 돌아가서 안 돌아오면 우리 공장 못 세우고 그러면 우리 근로자들도 일도 못 하고 우리 손해 아닌가? 예. 갑자기 이제 이익이 생각난 거죠. 이익이 생각나니까 웬만하면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남아 있으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좀 부적절한 조치를 했는데 미안하다. 그러니까 다 아무 그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이를테면 며칠 동안 구금한 거에 대한 뭐 배상이라도 하겠다라든지 그러면서 남아 있으라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남아 있으려면 남아 있으면 좋고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돌려보내는 게 자기네들한테도 이득이 아니니까. 예. 그렇지만 그거를 하는 방식이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남아 있기만 해라. 물론 엄밀히 말하면 100% 미국인들이 잘못한 것만은 아니죠.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공장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적법 절차를 거쳐서 이게 미국에 가가지고 적절한 비자,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근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미국에 저 사무소라도 있으면은 미국인 주재원 비자도 있고 그다음에 뭐 투자사 직원도 있고 근데 하청업체들은 일자 없잖아요. 네. 이거 받을 수가 없고 전문직 비자 같은 거는 인도가 그냥 다 쓸어가고 전체 뭐 20몇만 중에 16만 명을 다 가져가고 우리나라는 겨우 1년에 2,289명. 이가 비자를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정식 취업을 하는 비자를. 그래서 이제 대체로 받는 게
B1 비자라고 단기 상용 비자인데 요거는 이제 불분명하게 돼 있어요. 기계를 설치하고 수선하고 요 정도는 할 수 그렇죠. 있는데 예, 예. 건설은 못하고 거기서 월급을 받으면 안 되고 근데 이제 그게 애매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도 가기 전에 미국 대사관이나 이런 데 문의를 해보고 아이 그거 뭐 가서 뭐 좀 일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고 간 거예요. 가서 이제 그 근로자들은 나는 합법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국토보안부는 또 생각이 다른 거죠. 네. 아 이건 너 불법이 너 여기 월급 받았지. 음. 이거 받았으면 이건 사실은 이게 정상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 애매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잡아갖고 오죽하면은 미국의 영주권자까지도 체포됐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초강대이고 선진국으로서 인권 종주국으로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 잡아간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은 잘못 잡아왔다 그러면 풀어줬어야죠. 그러니까요. 예. 한 명도 안 풀어줬잖아요. 네네. 그런 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건데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아주 전례가 없는 대통령이 등장을 해서 예. 이게 워낙 파퓰리즘으로 되다 보니까 대중들의 인기를 기반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바이든처럼 이렇게 고상한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얘기는 뭐냐면 정직한 야만인 저 시대라고 그럽니다. 예. 정직하긴 한데 그냥 거침없이 불법적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린랜드 내가 갖겠다. 뭐 캐나다는 51번째 주로 돌아라. 뭐 파나마도 웬만하면 우리가 우리가 조치를 하겠다. 주한미군 기지도 우리 그냥 주면 안 되겠냐. 예, 예. 우리가 무상으로 무상 공여라 그러죠. 임대료가 없는 겁니다. 네네. 예, 그런 상황인데 그거 그냥 줬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예. 이번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비자 발급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 정부는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이 비자 문제를 협의하자고 네. 미국 측에 제안을 했고 미국 측도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하워드 러튼이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 기업에 미국 근로자를 파견하려면 제대로 된 비자를 받아야 한다라고 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네. 의도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저기 이제 우리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가서 지금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건 딱 제일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7월 30일 날 3,500억 달러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그중에 1,500억 달러는 마스가라 그래서 조선업 하는 거고 이건 대체로 한국에서 배 만들어서 보내고 그러는 거니까 우리 조선에도 상당히 유리한 건데 2,000억 달러는 그냥 투자인데 우리는 그게 대여라든지 보증하는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직접 투자는 5%다. 근데 미국은 무슨 소리냐? 90% 이상 직접 투자를 해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가 결정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금액도 더 늘려달라는 게 미국의 바람인데 금액은 뭐 지금 더 이상 금액은 얘기는 안 하는 것 같고요. 예. 그 대신에 이 투자 방식에 있어서 미국 상무부가 결정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하면 미국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투자를. 네. 아니 돈은 우리가 내는데 어떻게 미국이 결정을 합니까? 그래가지고서 결정이 되면 40일 내인가에 무조건 돈이 입금이 돼요. 예. 그러니까 모든 걸 미국이 다 그 칼자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 돈인데. 네. 그러고 이익을 배분하는데 50대 50을 배분해요. 지금 일본하고는 서명했거든요. 예. 5,500억 달러를.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국도 똑같은 걸 서명하라는 거예요. 그 일본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50대 50으로 가져요. 예. 그럼 그 50대 50이면 그나마 그래도 근데 사실 미국은 투자도 안 했는데 왜 50을 갔습니까? 우리가 가져야죠. 예. 그런데 50대 50을 가져요. 그다음에 나중에 투자금을 회수하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이 90, 일본은 10. 예. 이거를 우리 따라 서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어떻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사인 안 한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일부 또는 뭐 야권에서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미 정상회담 뭐 분위기 좋고 신뢰를 쌓았다 그러는데 그래서 합의문조차 발표를 안 했다. 이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합의문을 발표 안 한 건 우리 정부가 일부러 안 한 겁니다. 예. 미국이 안 한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하자는데 미국이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미 신뢰 관계엔 지장이 없는 거예요. 네. 미국은 이처럼 불평등한 내용을 담아서 서명을 해라. 그리고 서명 안 하면 당신 그 뭐 정상회담하고 합의문도 없이 갔으니까 한국에 가서 야단 맞을 텐데 이런 식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를 거의 강탈해가는 내용을 가지고 서명하라 그러는데 그걸 서명을 안 하겠다고 와서 이게 잘못된 거냐. 그래서 대통령께서 오히려 지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다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산자부 장관이 갔어요. 네. 러튼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봐라, 이런 조치들이 왜 생기냐. 그 투자하는 거 서명도 안 하고 그러니까 생기는 거 아니냐. 이거는 가로 속에 있는 거고요. 예. 빨리 와서 서명하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속내는 지금 초강대국이 옛날엔 남을 도와주고 이렇게 그 ODA도 많이 하고 이런 나라였는데 예. 지금은 어느새 그리고 사실 미국이 풍요를 누리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 가보면 세상에 없는 물자가 없이 들어오고 굉장히 싸게 들어오는데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제조업이 안 되는 거죠. 미국에서 예. 다 사오니까. 그래서 사실은 미국 국민들은 엄청난 이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게 수치를 보면 무역이 적자니까 왜 적자냐? 그러니까 풍요를 누릴 때는 언제고? 예. 이게 무슨 우리 어느 나라고 미국에 강제로 물건 파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 비교 우위가 있고 그래서 파는 건데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한미 간에 이 3,500억 달러 거기다가 지금 정상회담 할 때 1,500억 달러가 더 갔죠. 네. 네. 그러니까 5천억 달러예요. 아. 그게 거의 700조 원인데 예. 700조 원이면 우리나라 1년 예산입니다. 그거를 다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는데 우리 근로자들을 이렇게 대우하고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좀 너무 야속하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부 장관도 미국으로 갔고 지금 네. 미국 쪽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말한 대로 수용하지 않으면 지금 15% 관세 그 전에 25%로 다시 올릴 거야 이렇게 거의 맞습니다. 협박하는 상황인데 네. 지금 그럼 그 협상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앞으로?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한미 FTA에서 우리는 관세가 없었습니다. 없죠. 일본은 관세가 있었어요. 예. 있는 나라인데 자동차 같은 거 15%로 해줬는데 우리 현대차는 아직도 25%예요. 예. 7월 30일 날 분명히 15%를 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예. 아직도 안 이행되고 있어요. 지금 현대차나 기아는 지금 굉장히 난리 났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는 무관세고 일본은 2.5%였으니까 우리가 더 유리했었는데 지금 일본 15% 우리는 25%예요. 예. 그런 상황을 일부러 미국은 조장해 놓고 3,500달러 빨리 사인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 행정협정 서명 안 하면 계속 25%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비겁하잖아요. 이게 지금 미국이 정상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예. 이런 것들을 국민 여러분들도 냉철하게 아시고 정부가 지금 얼마나 고충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예. 어쨌든 간에 이게 그렇다고 미국하고 잘 지내야죠. 네네. 잘 지내고 순조롭게 돼야 되는데 일단은 비자 문제가 잘 풀려야 되는데 비원 비자의 용도를 분명하게 해주고 네. 우리 장관이 얘기하시듯이 한국인 전용 그 쿼터를 따가지고 그리고 이 공장 지려고 투자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단기 특별 비자를 줘서 예. 그 제도를 신설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H1B 비자 같은 것도 인도는 1년에 15만 명이 가져가는데 우리는 3천 명도 안 되니 이게 말이 네. 됩니까? 이런 것들을 신속히 시정하고 그 다음에 미국 의회에 지금 계류된 영김 의원이 10년째 제안한 법이 있거든요. 한국인 동반자법. 예. 이걸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한미 FTA도 했고 그러니까 15,000명의 쿼터를 우리가 가져오게 돼 있는데 이게 10년째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빨리 통과를 시켜야죠. 예, 알겠습니다. 조지아주 구금 사태를 비롯해서 미국과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